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기관 운영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억 원이 넘는 연구장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는가 하면 포상금 잔치를 벌인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 개발을 돕는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지난 2003년에 법인을 설립한 이곳은 정부 261억 원, 전라북도 183억 원, 시군이 48억 원을 출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감사 결과 기관 운영은 엉터리였습니다. 기업체에게 비싼 연구 장비를 빌려주고도 지금까지 8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기술원의 소유인 지적재산권을 참여업체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적발돼 특허를 돌려받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장비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용 자격이 되지 않는 3명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은 물론 8,400만 원의 포상금을 직원들이 나눠 갖는 포상금 잔치도 적발됐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의료비, 강사수당과 국외 여행 준비금, 그리고 이사회 회의 수당을 멋대로 지급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잘못이 33건이나 됩니다. 규정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규정대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9명에게 징계나 훈계를 내리고 11억 원을 돌려받거나 금액을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북자동차기술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자체 혁신을 추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500억 원을 지원받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장비를 공짜로 임대하거나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각종 수당을 멋대로 챙기는 등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역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고 교수들은 정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로스쿨 학생회가 정부의 사법시험 유예 결정에 항의하며 학교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학생 240명 가운데 236명이 동참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모든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졸업반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질 변호사 시험도 응시하지 않기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희의 신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법무부의 발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퇴를 결심하고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다시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광대 로스쿨 학생들도 이번 주 시작된 기말 시험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로스쿨생들은 법무부가 40페이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올바른 사법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공동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교수들도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출제를 거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결의를 통해서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관련 법의 처리가 무산될 때까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체 등을 꾸려 마을을 가꾸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 마을 주민 20여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음식 재료는 늘어가는 빈집을 공동 텃밭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침체된 마을은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좋고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활동해서 좋고 이 마을에도 좋아졌잖아요.
또 다른 구도심 마을 주민 30명은 올해 2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천연 염색옷을 만들어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정을 나눕니다. 우리 마을에 변화를 일으키면 너무 좋겠다.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 같은 주민 공동체가 350여 곳에 이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대신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경제적 독립을 추구합니다. 전주시가 주민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설립에 필요한 공동사무실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동체가 만든 생산품 판매장을 갖췄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것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주시는 도시혁신센터를 전주 푸드 등과 연계해 새로운 도시정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집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10년째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집에서 혼자 생활한 김덕순 할머니. 김 할머니는 이번 겨울부터 새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새 집에서 살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어갖고요. 너무 잘못돼갖고요. 지금은 참 좋아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봉사자들이 김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집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낡은 집에서 힘들게 생활한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180명의 봉사자들이 돈을 모아 공사비를 대고 돌아가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 집 짓기에 직접 참여 2달 만에 새 보금자리가 완성된 겁니다. 저희가 힘들게 일을 했지만 이 수혜자가 올겨울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낸다는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9채의 집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10년째 사랑의 집 짓기를 이어온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추천을 해달라고 추천 의뢰를 해서 현지 답사 나가서 적절한 분으로 어느 분이 더 먼저 급한가 봐서 먼저 급하신 분 순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년째 이어온 사랑의 집 짓기가 훈훈한 정이 넘쳐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21살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7일부터 자신이 일하는 김제 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쳐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하고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인 모레와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